감염성 신내막염과 심장 종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신내막염은 어떻게 보면 순환의학에서는 유일한 감염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할 때는 언제냐면 당연히 감염이 발생을 하면 발열이 있겠죠. 발열이 있으면서 심자봄이 같이 있을 때 보통 의심을 하게 되고, 진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 방법은 혈액배양을 하면서 심초음파를 같이 찍어보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성 신내막염을 보면 이렇게 심장 이 판막 쪽에 이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세균 조직 같은 것들, 거기에 더해서 어떤 피브린이라든지 아니면 혈소판 같은 것이 응집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막 질환과 유사한 형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 덩어리들을 합쳐서 저희는 이런 베지테이션 또는 균증 식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성 신내막염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막에서 발생한 신내막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네이티브 밸브 엔도칼다이티스는 보통 이런 스트랩토코시 계열에서, 사슬알균 계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 비리던스라든지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반대로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하는 감염성 심내막염을 노소코미얼 네이티브 밸브 엔도칼다이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노소코미얼 중에 가장 많은 계열이죠. 스트랩토코커스 어리우스 또는 포도알균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일반적인 판막과는 다르게 메카니컬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걸 해서 인공 판막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심내막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술 12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스트랩토코커스 계열에서, 그 중에서도 에피더미디스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수술 12개월 이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비리던스라든지 보비스 계열의 스트랩토코시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맥관 같은 것을 통해서 약을 주입받는 환자에서도 이렇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에서 보통 이런 라이트 사이드 인펙션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이런 IV 카테터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스트랩토코커스 어리우스와 같이 이런 피부 상재균에 의해서 감염성 심내막염이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태 생리를 보면 스트럭처럴 하트 디시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MR, 그리고 AS, AR, VSD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제트 플루 같은 것이 잘 발생을 하면서 이런 센 어떤 혈류가 자극을 발생시켜서 심내막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런 손상 부위에 미생물이 직접적인 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플레이틀릿이라든지 피브린이 이런 응집이 돼서 트롬보스가 생성이 되면서 이런 감염성 심내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을 말씀드리면 앞서 바와 같이 발열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에 더해서 이제 심자분 같은 것이 잘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감염 비특이적 증상, 오한이라든지 체중 감소, 그리고 근육통, 식욕 부진과 같은 이런 전신적인 증상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 말초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렇게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스플린터 헤머리지와 같은 출혈반이 발생을 한다든지, 망막에서는 로스 스팟이 발생할 수 있고, 손바닥에서는 이런 오슬로 노드런지, 제인웨이 리전 같이 이런 피부 병변 같은 것도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도칼타이티스의 검사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배양이라든지 심초음파 같은 것이 이렇게 메이저 크라이테리아의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한 크라이테리아도 존재를 합니다. 그냥 이런 타이머라고 해서 체온이 높다든지, 아니면 이런 면역학적 반응이 있는다든지, 이런 오슬로 노드라든지 로스 스파 같은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얼 이제 에비던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랑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블러드 컬처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떤 이런 엠볼리제이션에 의한 어떤 현상들, 피부가 이제 아무래도 엠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아르테리 같은 것이 막히면 이런 피부 쪽이 이런 창백해지거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눈 쪽에 이런 결막충혈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일 때라든지, 아니면 환자 본인이
어떤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선천적인 어떤 심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통 이런 IV 드러그를 많이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크라이테리아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혈액배양 양성 그리고 심초음파 소견만 있을 때 진단을 하게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환자가 이제 로우 리스크일 때 그리고 하이 리스크일 때 심초음파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로우 리스크일 때는 이런 경흉부 심초음파를 찍게 되고 하이 리스크일 때는 경식도 심초음파를 찍게 되는 것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보면 저희가 당연히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IV 루트를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경험적 항생제는 저희가 반코마이신에다가 젠타마이신을 병합해서 먼저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저는 항상 반코마이신은 반값이라고 외우고 젠타마이신은 젠틀이라고 외우거든요. 그래서 젠틀하게 뭐 반값에 이렇게 뭐 심낭막염을 치료를 해준다라고 저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혈액배양에 의해서 균이 동종이 된다면 각각에 알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스트랩토콕시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지를 4주 동안 사용하고, 엔테로콕시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지에 젠타마이신 병합해서 4주에서 6주 사용을 하고, 스타필로코쿠스는 페니실린 리시스턴트일 수 있기 때문에 나피실린 옥사실린을 4주에서 6주 쓰면서 젠타마이신을 병합하고, 메티실린 리시스턴트 스타필로코쿠스 어리오스의 경우에는 반코마이신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외과적 판막 칠환술 같은 이런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응급 상황, 뭐 폐부종이라든지 카디오제닉 쇼크 같은 것이 동반이 되어 있을 때, 또는 어큐트한 MR이나 AR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이런 CHF, 이런 심부전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베지테이션에 의해서 판막이 폐쇄되고 그럴 때, 그리고 크기가 엄청 큰 1cm 이상의 이런 베지테이션이 있거나 운동성이 있는 베지테이션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게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7일에서 10일 이상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박테리미아가 지속이 되는 이런 판막 부종이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기 방법이 펀 하트라고 해서 이런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펑걸 하트라든지 VRE, 그리고 앱세스 형성, 그리고 서스테인드 박테리미아,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감염성 질환에서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CHF는 하트 페일리어죠. 그리고 리듬 앱노멜리티 하트 블럭은 여기 구멍 폐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 큰 거는 여기 1cm 이상 해서 펀 하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먹는 피오 아목사실린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될 텐데요. 먼저 예방이 권유되는 환자는 하이리스크 카디악 리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장이 이미 안 좋았던 이제 환자들에게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예시가 뭐가 있느냐, 환자가 인공판막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전에 이 감염성 심내막염 병력을 앓았던 환자, 그리고 청색증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교정되지 않는 청색증 심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선천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 6개월 이내 또는 불안전하게 교정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장 이식 후에 판막병증이 지속이 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방이 권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저는 시, 망, 헷, 써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는 C가 두 개고, 망, 헷, 써 해서 C가 뭐냐면 각각 이런 청색증 사이아노시스죠. 그리고 C는 이제 이런 선천성 컨제니털한 심질환의 경우, 그리고 M은 이제 메카니컬 밸브일 때, H는 이제 히스토리, 어떤 감염성 심내막염 병력이 있을 때, 그리고 S는 이제 포스트 서저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환자들이 어떤 시술을 할 때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쓰느냐, 이 발치나 임플란트를 할 때, 발치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심장인데 왜 발치나 임플란트의 경우에서 심내막염 예방을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치과적 치료를 할 때 이빨을 뽑으면서 여기 있는 베슬 같은 거가 심장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면서 이제 베지테이션을 잘 발생시킬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구강이 천공되는 호흡기 시술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감염된 조직에서 시술을 할 때,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입이라든지 아니면 스킨 리전이라든지 아니면 GI 트랙 같은 것을 통해서 심장으로 잘 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예방 권유가 된다. 그래서 예방적 항생제는 피오 암흑사실린을 시술 1시간 전에 처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 국시고요. 44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열이 나서 내원을 하였다. 항생제와 해열제를 여러 차례 복용을 하였으나 열은 잠시 떨어졌다가 며칠 후 다시 오르는 것 같다고 한다. 2개월간 몸무게가 74kg에서 63kg로 줄었다. 혈압이 이렇게 되고 맥박, 호흡수, 체온이 이렇게 나와 있다. 체온이 살짝 높고 가슴 청진해서 심장 끝에서 3도의 수축기 심장 잡음이 들렸다. 손바닥 사진과 손톱 사진이다. 검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보면 저희가 현재 메이저 CC는 피버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죠. 좀 2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크로닉한 상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웨이트로스라든지 이런 수축기 심잡음이 있었어요. 심장 끝에서 에이펙스 쪽에 지금 현재 심잡음이 헐트 머머가 있거든요. 시스톨릭 머머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홀로시스틱이라든지 미드 시스톨릭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홀로시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MR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MR의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여기랑 맞기 때문에 좀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해서 MR도 같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바닥 사진과 손톱 사진을 보면 이런 제인웨이 리전이 보이고, 손톱에 이제 스플린터 헤머리지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펙티브 엔도카이다이티스가 상당히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검사는 이제 혈액배양이랑 심초음파가 있었잖아요. 심초음파.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 것이 여기 보면 1번이 혈액배양 검사이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장 종양을 볼게요. 심장에도 저희가 종양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역학을 보면 대부분 어떤 전이성 메타스타틱으로 발생할 수가 있지만 프라이머리 리전일 수도 있어요. 프라이머리하게 심장 종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비나인하고 가장 흔한 비나인 튜머는 마익소마라고 해서 점액종입니다. 점액종이 가장 흔하고 임상 양상 보면 옵스트럭티브 할 수 있겠죠. 심방 쪽에 이렇게 막으면 MS랑 MR과 유사한 패솔로지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엠볼릭 할 경우에는 이런 팔모너리 엠볼라이제이션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컨스티튜셔널 할 경우에는 어떤 베지테이션 같은 것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면서 인펙티브 엔도카이타이티스 형태로 피버라든지 웨이트로스 같은 것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저희가 2D 에코를 해서 이거를 실제로 볼 수가 있고요. 치료는 이제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